노년에 혼자면 외롭지 않아? 처음엔 좀 그랬지.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진짜 자유야. 그래도 혼자면 심심하지 않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더 재밌어? 혼자 살면 불편하지 않아? 불편은 무슨? 복잡한 인간관계 없으니까 사는 게 즐거워.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처음엔 낯설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즐거운 일이 많아집니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며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혼자가 곧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면 평생 괴롭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노년에 혼자가 즐거운 6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첫 번째 이유는 타인의 기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늘 타인의 기분을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화가 나면 눈치를 보고 친구가 서운해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상대의 감정 하나에 휘둘려 하루가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의 감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기분이 나쁘면 괜히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숨을 쉬고 말수가 줄어들면 왜 그래요? 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자식이 고민이 있다고 하면 내 일처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괜히 신경이 쓰여 일부러 연락하고 기분을 맞춰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들의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식들의 고민에 깊이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삐쳤다고 해도 굳이 먼저 연락하며 애쓰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만 유지하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배우자가 짜증을 내면 덩달아 기분이 나빠지고 가족이 우울해하면 같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감정은 오롯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누군가의 감정 때문에 하루를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감정, 나를 위한 하루를 살면 됩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나를 희생했던 시간은 이제 끝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곧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내 감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래서 혼자로 사는 게 즐겁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72세 이명자 씨는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말이 없으면 또 뭐가 문제지? 하며 조심스럽게 살폈고 자식이 고민이 있다고 하면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괜히 신경이 쓰여 기분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남의 감정에 휘둘리다 보니 정작 내 감정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의 기분을 살필 필요가 없고 내 하루를 온전히 내 방식대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바람을 맞으며 오롯이 내 감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전 거울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감정대로 사네.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두 번째 이유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남편 밥 챙기고 자식 학교 보내고 손주까지 돌보느라 내 하루는 늘 일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네 집에 가야 하고 친척 생일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자고 싶으면 그냥 누워 있으면 됩니다. 출근해야 하는 남편도 없고 챙겨야 할 자식도 없습니다.
억지로 일어나 밥을 차릴 필요 없이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더 자고 더 쉬어도 됩니다. 식사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고 반찬도 골고루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고프면 먹고 귀찮으면 걸을 수도 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아도 되고 반찬 가짓수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샐러드 한 접시, 내일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어도 됩니다. 모든 선택이 온전히 내 것입니다.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짐을 싸서 바로 나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 일정에 맞추고 항공권과 숙소를 미리 예약하며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도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산책을 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이불을 덮고 뒹굴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스케줄을 맞추고 자식의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곧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내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살아보면 비로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혼자로 사는 게 즐겁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74세 박순자 씨는 평생 가족들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을 차리고 자식 학교 행사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부터 방문해야 했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그날은 집에 손님 온다는 이유로 미뤄야 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늦잠 좀 자도 되지. 밥하기 싫으면 건너뛰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자유였습니다. 며칠 전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고민 없이 가방을 챙겨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 허락부터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세 번째 이유는 나만의 취미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엄마가 그런 걸 배워서 뭐하게? 하는 가족들의 반응에 포기했고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손주나 봐줘. 라는 말에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온전히 나만의 취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피아노 앞에 앉아 한참을 연습해도 됩니다. 늦은 밤까지 좋아하는 영화를 정주행해도 되고 새벽까지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취미를 즐기는 시간에 밥은 언제 먹어? 이제 좀 쉬지? 같은 방해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배우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는 말에 주저했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수영을 배우고 싶으면 바로 등록하면 되고 도자기 공예가 하고 싶으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학원비, 생활비에 돈을 쓰느라 내 취미 하나 마음껏 즐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좋은 붓을 사고 질 좋은 원두를 사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듣고 싶던 음악회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무엇보다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면서 남들에게 맞추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채우는 방법이 바로 취미입니다. 이래서 혼자로 사는 게 즐겁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71세 김영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런 걸 배워서 뭐하게? 집안일이나 신경 써. 하는 가족들의 말에 늘 포기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붓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술학원에 등록하고 매일 아침 물감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밥은 안 해? 같은 방에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자식이 집에 놀러와 그림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런 취미가 있었어? 김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네 번째 이유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바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늘 참고 미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여행은 늘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퇴직하면 가야지 하며 미루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주저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행 한번 가려 해도 조율할 것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그 돈이면 집 수리하는 게 낫겠어 하면 포기했고, 자식들이 아버지 그때 애들 돌봐주셔야죠 하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여행 일정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달라 타협해야 했고 일정이 빡빡해 피곤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고 아무 카페나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누구의 요구도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내 방식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여행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숙소를 미리 예약하고 교통편을 따져보고 계획을 세우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떠나면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바다로 가고 단풍이 예쁘면 산으로 가면 됩니다. 목적지도 일정도 정해두지 않고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가족들과 함께일 때는 숙소를 정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좋은 숙소를 잡고 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나를 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끼느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여행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누구의 일정에도 맞출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3세 이정호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 아깝게 어디를 가? 하는 아내의 말에 포기했고, 자식들이 아빠, 그때 우리 도와줘야 해 하면 계획을 접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가면 되겠지 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겠다. 어느 날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기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없이 가방을 챙겨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들 눈치 보느라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혼자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여행하는 기분이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다섯 번째 이유는 삶이 단순해져서 더 여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인간관계까지 신경 쓰느라 하루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늘 해야 할 일로 가득했고 마음은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삶이 단순해지고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모임, 친척 행사, 이웃과의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 중 어디를 먼저 가야 하나 고민해야 했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정말 편한 사람들과만 교류하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 의무도, 원치 않는 자리에 가야 할 부담도 없습니다. 집안일도 단순해집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있을 때는 아침부터 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집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공간이기에 필요한 만큼만 정리하면 됩니다. 꼭 해야 하는 일만 하고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청소도 간단하고 음식도 내가 먹을 만큼만 준비하면 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단순해집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생활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 지출할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내 생활에 맞춰 돈을 쓰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스케줄을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아침을 맞이하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비로소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삶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신경 써야 할 사람이 줄어들고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5세 김철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늘 바빴습니다. 가족들 끼니를 챙기고 집안 대소사를 관리하고 명절이면 친척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돈도 번 만큼 나가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고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밥을 꼭 먹을 필요도 없고 대충 라면 하나 끓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네. 집안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하고만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복잡했던 생활이 단순해지니 마음까지 여유로워졌습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 김철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야, 복잡했던 인생이 단순해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6번째 이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책임과 의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배우자를 챙기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가족의 필요가 먼저였고 내 감정보다 남들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출 한번 하려 해도 어디가? 언제 들어와? 같은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싶어도 뭐 먹을까? 반찬은 뭐 할 거야? 같은 대화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할 필요도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시간도 온전히 내 것입니다. 함께 살 때는 가족들의 일정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자식들 출근, 등교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했고 저녁이면 가족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밤새 유튜브를 봐도 되고 아침부터 드라마 정주행을 해도 됩니다. 시간을 내 방식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돈을 벌어도 내 마음대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경조사비에 허덕이며 평생 남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벌든 모아둔 돈이든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기분에 휘둘리게 됩니다. 아침부터 가족이 짜증을 내면 덩달아 기분이 나빠지고 배우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하면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 기분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감정을 나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2세 박순희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밥을 차리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엄마가 그걸 해서 뭐해? 그 돈이면 집안에 보태. 같은 말에 늘 포기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늦잠을 자도 아침을 건너뛰어도 TV를 밤새 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짐을 싸서 떠났고 배우고 싶었던 서예 강좌도 등록했습니다. 며칠 전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혼자 사니까 답답하지 않아? 박순희 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래서 다들 혼자가 좋다고 하는구나. 이제야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사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드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해져. 자식 말 한마디에도 서운하고 친구들 행동도 신경 쓰이고 그거 다 신경 쓰면 내 속만 썩어. 남은 인생 내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폭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자식들이 무심하게 대하면 서운하고 친구들이 연락을 뜸하게 하면 괜히 섭섭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면 노년이 더욱 피곤해질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고 예민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안한 노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보다 할 필요 있는 말만 하라.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상대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원치 않는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민한 성향의 노년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괜한 말 한마디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불편함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할 필요가 있는 말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말은 갈등을 불러옵니다. 자녀들에게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고 싶어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지만 자녀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주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안 그랬다. 그런 식으로 하면 벌은 나빠진다. 같은 말들은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대화가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말은 독이 됩니다. 오랜 친구라 해도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이나 경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아직도 돈 걱정해? 같은 말들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벼운 말로 던졌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세상이 변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말로 내뱉으면 꼰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예전이 훨씬 좋았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피곤함만 줍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를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불만을 입 밖으로 내는 대신 적응하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되 부드럽게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결국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해야 할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사람을 잃게도 만들고 사람을 남게도 만듭니다. 노년의 평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노인은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명절에도 혼자 지냅니다. 그는 항상 자식들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돈 모으겠냐? 애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냐? 같은 말들이 자식들에게는 잔소리와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처음엔 참아주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전화를 받지 않고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친구의 몸 상태를 걱정한답시고 너 이제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노인네 티난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상대는 불쾌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왜 외로워졌는지 깨닫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함만 쌓아가며 혼자가 되었습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두 번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고민하지 마라. 입니다. 노년이 되면 크고 작은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 걱정, 인간관계 고민, 자식 문제 등 생각할 것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나이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돈을 아끼다가 스트레스 받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은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합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통증을 참고 좋은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껴서 남겨둔 돈이 건강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몇 푼 아끼려다가 병을 키우고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돈으로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돈이 아까워 몸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쥐어짜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작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며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마음 편한 일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남은 시간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생활 속에서 돈을 써야 할 상황을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났는데 수리비 아까워 몇 년째 불편하게 쓰고 몸이 불편한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고생합니다.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삶의 질을 낮추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편하게 살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택시를 타면 몸이 편하고 좋은 의자를 사면 허리가 덜 아픕니다. 돈을 쓰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돈을 지나치게 아끼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계산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작은 지출에도 인색하면 점점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반대로 적절하게 돈을 쓰고 기분 좋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인연이 남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돈을 아끼며 불편을 감수하고 고민에 휩싸여 사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괜히 머리를 쓰지 말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는 것이 노년의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70대 남성이 냉장고가 고장났지만 수리비가 아깝다며 몇 달을 버텼습니다. 결국 음식이 상해 배탈이 났고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치료비는 냉장고 수리비의 몇 배가 들었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버틴 결과 건강과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를 아껴보겠다고 참았습니다. 지팡이를 쓰면 편할 걸 알면서도 괜히 돈 쓰는 것 같아 버텼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몇 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애초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년에는 불필요한 고민 대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세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입니다.
노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남는 것은 외로움과 서운함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계속 참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맞춰주려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원하는 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라고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오히려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 커지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식이 실망할까봐, 섭섭해할까봐 계속 참다 보면 결국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필요 없는 배려를 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야 할 친구도 있고 거리를 둬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속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멀어지면 어쩌지? 라는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상대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오히려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많아집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닫고 괜히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불편한 걸 참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눈치를 보며 살 이유는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고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내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제는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 없는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느라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시댁과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될까봐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서운함 뿐이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남성은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 무조건 맞춰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것은 외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더는 참지 않고 가식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외로 불편한 관계가 사라지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진짜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네 번째는 하고 싶은 말보다 할 필요 있는 말만 하라. 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남들의 평가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시선을 받을지 고민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정작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 되고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보다 내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 아빠는 그렇게 돈 쓰는 게 아까워.
같은 말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려 듭니다. 요즘 돈이 많아 보이네. 애들이 잘 못 챙기나 보지. 같은 말을 들으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식들이 신경을 많이 쓰든 덜 쓰든 중요한 건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남의 평가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되면 괜히 위축되고 나이 들어서 저런 걸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면 즐기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우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저런 걸 한다고?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하면 된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행복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릴수록 내 삶은 더 피곤해지고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내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던 습관을 버리고 내 감정과 내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0대 여성이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하고 싶은 일을 미루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도 나이에 맞지 않는다. 는 말을 들을까봐 망설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 아깝다. 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이후 원하는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외로 행복이었습니다. 70대 남성은 주변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저 나이에 무슨 취미? 라는 말을 들을까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대로 시작했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년에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 5번째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라. 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인간관계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다가 정작 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이 무조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기대한 만큼 챙겨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마음만 상합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든 말든 그들의 인생은 그들 몫이고 내 인생은 내 몫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에 빠져 괜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도 하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연락이 줄어들고 어떤 친구는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변했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웃이든 동호회에서든 동네에서든 이유 없이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찾으려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신경 쓸수록 더 피곤해지고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내 삶에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애쓰는 대신 내 기분이 편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60대 여성이 동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함께 모이면 자신만 빼고 이야기를 나누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음엔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자 마음이 편해졌고 더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70대 남성은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 써도 자식들은 무심했고 때로는 짜증까지 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살다 보니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서운해. 나만 그런가? 그게 원래 그래. 근데 그거 다 신경 쓰면 내 속만 터져. 그냥 내려놔. 예민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불편한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친구들의 사소한 태도 변화, 남들의 시선까지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지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과거의 미련도 놓아야 합니다. 노년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어? 자식들이 있는데도 혼자 지낸다고? 서운해하지 않을까?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잘 준비만 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로 멋지게 살 준비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평생 친구 1명 이상 만들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할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연락할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면 그 순간의 외로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족은 바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급할 때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줄 평생 친구 1명이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학교 친구들까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도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나면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이때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도 반드시 남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평생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1명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식 없는 관계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허울 좋은 인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친구가 있는 사람은 늙어도 웃을 일이 많고 활력이 넘칩니다. 평생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모임, 동호회,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단체 등 기회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의리나 체면을 따질 필요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한 번은 78세 할머니가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60대의 문화센터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걸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평생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공유하는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노년을 혼자 살아도 평생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고 취미를 공유하고 가끔 만나 차 한잔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건강한 노년은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평생 친구 한 명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집에 있으면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평생 친구가 될 이순자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점도 많고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 금세 친해졌습니다. 이후로는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박 씨는 이제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진심을 나눌 친구 한 명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후 자금 마련입니다. 노년의 가장 처절한 현실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벌어 생활했지만 노년에는 벌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돈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경조사비까지 돈이 새어나가는 곳은 끝도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던 자식들도 정작 부모가 돈을 요청하면 한숨을 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의 서러움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입니다. 노후 자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아파도 참고 사고 싶은 옷 한 벌 또 눈치 보며 사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도 약자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인데도 주도권을 잃고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하면서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할 체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더구나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결국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금이 부족하다면 월세 수입이나 투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자식들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들의 삶도 바쁩니다.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이 있는 자식은 극소수입니다. 결국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병원을 마음 편히 갈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유는 돈에서 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기고 선택지가 있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노후를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삶이 초라해지지만 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이 결정합니다. 경제적 독립만 이뤄낸다면 혼자 살아도 최고로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성우 씨는 젊을 때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의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적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지인을 통해 경비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일하며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자 마음도 편안해졌고 자식들에게도 당당해졌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씨는 늦게나마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도 당당하게 살려면 결국 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 만들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료함입니다. 바쁜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 하고 싶은 것도 못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TV만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도 굳고 정신도 무뎌집니다. 결국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가 생활이 없는 노년은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침대에서 늦게까지 뒹굴고 겨우 일어나 밥을 먹고 TV 앞에 앉습니다. 채널을 돌려봐도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마땅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결국 다시 누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몸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우울감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할까?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냅니다. 주말이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납니다. 이렇게 살면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삶이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여가 생활은 반드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바빠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취미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는 언제 어디서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악기 연주, 가벼운 운동, 텃밭 가꾸기, 여행 다니기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없으면 못한다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번은 75세의 한 할머니가 직접 만든 그림을 SNS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을 활용해 매일 자신의 그림을 기록하고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만의 여가 생활을 찾은 사람은 혼자 살아도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노년에는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가 생활이 없으면 외롭고 무료한 삶이 되지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여가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절대 심심하지 않은 삶,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입니다. 김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돌보느라 바빴고 자식들은 주말에도 연락 한 통 없이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교실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요리에 푹 빠졌습니다. 집에서도 새로운 요리를 연습하며 시간을 보내고 만든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모자라요. 김 씨는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삶을 바꾸듯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이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 익히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서러운 순간은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정작 노후에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손주들이 연락 한 통 없이 지낼 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도 돼요. 라고 말했던 자식들도 막상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명절이면 손주들 얼굴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갔는데 자식들은 피곤한 얼굴로 좀 쉬었다 가세요. 라며 무심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면 좋아하지만 그뿐입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운함만 쌓이고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노후에 행복하려면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리 조절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가족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선물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돈 문제로 얽히면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서요. 라는 말을 듣고 서운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감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해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신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머니 집에 안 오면 삐질 거야 라는 말 대신 우리 각자 잘 지내자 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조절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자주 연락하게 되고 자식들도 부모를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면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가족애가 유지됩니다. 노후에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식들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 행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을 익히는 순간 노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정자 씨는 처음에는 자식들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주말마다 찾아가 집안일을 돕고 손주를 봐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저희도 가끔은 가족끼리만 시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연락을 줄였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이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로는 손주가 보고 싶어도 무작정 찾아가지 않고 자식들이 먼저 연락할 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니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이 씨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5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응급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입니다. 건강은 언제든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런 순간은 더 치명적입니다. 쓰러져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그대로 방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이 위험이 될 수 있고 간단한 감기도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비상연락망 구축은 생존과 직결된 필수 준비사항입니다.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라는 순간입니다. 가족이 가까이 살면 다행이지만 멀리 있거나 바쁘다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 친척,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 복지관, 병원, 119와 같은 응급서비스 번호도 손에 익혀야 합니다. 비상연락망은 단순한 전화번호 리스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위급한 순간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긴급 연락처를 저장하고 집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응급 호출 버튼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긴급 구조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 없는 순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쓰러진 후 몇 시간 동안 구조되지 못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골절이 치료가 늦어져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 살아도 안전하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주변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안부를 물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보험과 같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비상연락처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집안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평소 건강을 관리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침대 옆에 비상연락망 리스트가 붙어 있었고 가까운 이웃인 김 씨에게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박 씨는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박 씨는 응급 상황 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상연락처를 배치하고 스마트워치의 긴급 호출 기능도 설정했습니다. 그때 연락망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박 씨는 지금도 이웃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대비만 철저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